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모시고 경제평론을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IMF와 연관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자, 한국의 환리스크 달러 자산 이환 시장 25배 IMF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환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IMF 차원에서 한국의 환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게 일단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 이걸 경고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은행권들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많은데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IMF는 오히려 이러한 외환 보유가 너무 많고 외환의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해지를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해지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을 1,470원에 딱 고정시켜 놓고 이제 앞으로 거래하는 것도 다 그 원달러 환율에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갑자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확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다가 IMF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환투기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활용해서 시장을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IMF가 지금 미리 경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IMF가 경고를 더군다나 한국 같은 주요 국가의 이 환율 경고, 이 환해지 경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무슨 환율 방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학개미들 딱 타깃을 삼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방식으로까지 제도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서학개미 이 국내 복귀, 이 이재명 정권의 지금 추진 양상 이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막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저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저 아까 말씀드린 이 환투기 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우리나라 실제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인데 화면 보시면은 저 지금 해외 주식이 37%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해외 채권이 6.9%. 그 다음에 저 발음이 안 되네. 대체 투자에 네. 거의 다 해외 주식 쪽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합쳐서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자산 비중이 58%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1,400조 굴리는데 거기에 58%가 지금 해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또 우리 서학개미들의 지금 보면은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ETF 그러니까 글로벌 ETF 시총이거든요. 네. 저 시총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해외 주식 ETF를 사게 되면은 은행이라던가 증권사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돼요. 그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은행이나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 환율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멈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더 환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게 용수철처럼 원달러 환율이 다시 튀어 올라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그냥 어떻게든 뭐 마케팅 못하게 하고 뭐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오면은 세금 혜택 준다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고 결국에는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수익률 좋으면은 다시 글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억제시키면서까지 원달러율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끼 상품 뿌려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막상 국내 들어왔는데 이제 국내 주식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팔고 이탈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지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럼 결국엔 누구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환투기 세력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시장에서 큰 돈을 가지고 하방이랑 상방이랑 양쪽 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고 지금 보면은 저기 ETF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ETF가 진짜 시총이 많이 올라갔어요. 야. 저기에는 뭐 국내 ETF도 있지만은 해외 ETF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QQQ라고 하는 그 미국 주식 나스닥 ETF는 뭐 10배 더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ETF 중에도 해외 그 ETF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더욱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주식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왜 막는 거냐? 그러니까 옛날 문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문정부 때도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규제만 하니까 더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왔듯이 지금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만드는데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기자가 잘못 쓴 건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유사시에 강제로 해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알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을 잘못 푸시 알림을 보냈다고 한들 이 얘기가 이미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환율만 방어하려고 이거를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보면은 다 미국 수출이 높습니다. 현대차도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방산 제외하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수출이 높은데 그러면 다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은 뭐 태양광, 뭐 철강, 화학 이런 데 보면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국이 점령한 그 산업은 우리나라 힘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그런 것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든 지수만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학개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고 또 주식시장, 환율과 주식시장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학개미의 만일 주식과 관련해서 강제처분까지 어떤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거 한국 사회가 가장 유지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처분권 이런 것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가요? 자, 서학개미가 만일 문제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완전한 매국노죠. 아니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에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당시에 최소한 정부 차원의 2천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뭐 1,500달러는 뭐 조선소에 쏘고 기업들 별도로 지금 투자를 하자고 지금 유도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서 미국에 가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는데 달러를 거기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초고속 매국노, 최고 순회 매국노 우두머리네. 매국노 우두머리. 이재명이 매국노 우두머리. 서학개미가 그렇게 외국 주식을 투자하고 뭐 처분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한다면 이제부터는 매국노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 문제와 함께 삼성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이 환율과 ETF 얘기도 하셨는데 주식시장 문제도 한번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뭐 코스피 세계 상승률, 이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가 세계 1위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삼성을 정작 뜯어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2021년도
야 그러니까 5년 전과 기준으로 해볼 때 뭐 많이 올랐다. 요즘 삼성, SK가 다 끌어올렸다. 뭐 어제는 노봇이 끌어올렸다 하는데 2021년도와 비교할 때 약 5년 사이에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 그런가요? 이거 상당히 놀랍네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네, 예. PPT 14번 이미지 좀 해주시면은 예. 지금 일단은 지금 화면을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게 지금 2021년도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네. 저때 고점이 96,800원이었습니다. 저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한 주당 88달러였거든요. 이건 달러 기준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찍었는데 일단 제가 15만 원 찍기 전에 캡처 이미지인데 네. 원달러 환율 1,475원 가정하고 삼성전자 종가 14만 9,100원이라 치면은 한 주당 101달러예요. 그럼 달러로 보면 딱 15%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21년도부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5년 동안 그럼 결국엔 달러 기준으로는 15%밖에 안 올랐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달러를 많이 벌죠.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달러를 많이 버는데 예. 그걸 환해지 걸어가지고 빨리 원화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달러를 안 바꾸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또 이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라던가 HD현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결국에는 달러를 벌어가지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기업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정부는 지금 빨리 달러를 팔고 바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5원인데 만약에 1,3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재평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달러를 번 거를 이미 지금 1,450원 정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실적 발표가 달러 번 거를 환전을 다 해가지고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주가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원달러율 내려가면은 그 달러 번 게 원달러 내려가면 그 실적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우리나라 바꿨을 때 원달러율 내려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지방선거 앞두고 원달러 환율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확장하고 미국에 투자를 더 하고 확장되는 거를 더 밀어주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오히려 자기네들 그런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기업들을 활용해버리고 있는 현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달러 잘 버는 회사들은 더 잘 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둘째 문제고요. 그거는 뭐 일단 올라가는 거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구조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막 하루아침에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대기업들 말고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 그냥 지금 선거 앞두고서 그냥 자기네들 지지율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꼭 감안하시고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 얘기를 하다가 그 관련 얘기를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성 문제 연관해서 반도체 관세 문제도 어차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러트직
미 상무장관이 이 반도체 관세 100% 압박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대만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됐죠. 과정에서 대만과 TSMC가 각 2,500억씩, 정부는 이제 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투자, TSMC가 약 2,500억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대만은 이제 합의를 했는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른 변수 없다.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저 워딩은 네. 딱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밑에 보면은 메모리 점유율 한국이 67%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저게 우리나라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생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는 따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제작 요청이 들어오면 엔비디아에서 구글에서 우리 이렇게 설계 도면 만들었으니까 제작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TSMC가 그걸 제작해 주는 역할이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생산을 하는 것 중에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립하고 만드는 게 있고 우리나라처럼 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녹색깔 램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네. 그걸 말합니다. 램 아니면은 우리 SSD라고 요즘에 하죠. 하드디스크 SSD 그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점유율이 67%입니다. 두 기업이. 근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 딱 메모리 반도체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국을 올라오는 씨앗을 밟아야겠다라는 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로 확장된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15%로 딱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파운드리는 TSMC가 점유율이 71%예요. 삼성은 10%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에 지금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시면은 저 38%, 32%에서 우리나라가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저 왼쪽에 CXMT가 중국의 창신 반도체입니다. 저기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술 빼가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데고 저 기타에 이제 마이크론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는데 저기 화면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패키지 2천억 달러에 조선에 1,500달러 얘기를 했고요. 근데 대만 밑에 보시면요. 5천억 달러 중에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죠. 확 나고 지금 보면은 TSMC 공장 미국에다가 3개 더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대만은 친미 성향을 완벽하게 드러내면서 미국에 그래 너네가 원하면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뭐 관세 협상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결국에는 이게 또 날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또 착공식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은 낮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증설하면서 미국이 밀어주고 치고 올라오면은 언제 또 점유율을 뺏길지 모릅니다. 근데 또 SK랑 삼성의 문제는 저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한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또 공장 지어라 하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테일러 공장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웨이퍼 공장이 아니라 패키징 하는 게 패키징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든 걸 갖다가 잘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잘라내고 포장하고 마감하고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랑 메모리랑 같이 하는 공장을 짓고 있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공장은 맞는데 이게 웨이퍼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지금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니네 팔려면 미국에다 투자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15% 관세랑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따로 품목 관세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호 이 관세 협상을 할 때도 이 품목 관세, 특히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실제로 이 100% 관세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죠. 정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뭐 관세 협상 타결할 때 대만보다 나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는 협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준해서 반도체 관세도 잡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호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고요. 그때 상황에? 그때 상황이고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도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중국이랑 뭘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최혜국 대우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이랑 뭔가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씨앗을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 뛰어 들어가가지고 또 가격 질서 파괴해버리면은 이것도 시장 완벽하게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 그때 처음에 단추가 잘 못 꿰어지니까 이게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그냥 대만이랑 똑같이 될 것이다. 최혜국 대우 받을 것이다. 라는 너무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환율과 제 관세, 주가 이런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해봤네요. IMF 환디스크 관련된 경고, 서학개미와 관련해서 국내 실제로 의미 있게 환율에 영향을 줄지, 삼성 달러 기준으로 삼성 주가 한 5년 사이에 15%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를 통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압박 이런 문제를 좀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